흔히들 미국은 크레딧 사회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크레딧이라는 것이 이제 손상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훼손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패러리걸 컨설턴트로 있는 케니스 김 사장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크레딧의 중요성과 또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크레딧을 그러면 교정하고 복원하는데 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알아야 할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크레딧 복원이라든가 크레딧의 그 교정의 신청은 본인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본인이 하시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네. 그 내 기록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wrong 그 인포메이션을 지워달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의사 선생님들도 그 어떤 조그마한 병을 하나 고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신 것이 7년 이상 10년까지 교육을 받아서 그 우리한테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변호사분들도 그 로스쿨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 공부를 진짜 4년에서 6년 이렇게 한 후에 그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것처럼 본인들이 할 수 있지만 거기 그 컴퍼니들한테 그 크레딧 리포팅 컴퍼니들한테 이것이 어떻게 무슨 법에 근거해서 너네들이 이렇게 틀렸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 지적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또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제 클레임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그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인이라든가 법조인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이제 그 컨설팅 컴퍼니한테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맡기게 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랬었을 때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을 때 크레딧 그 리포팅 에이전시들은 그 답변을 30일 내로 해야 된다는 그 미국의 법이 있습니다. 네. 그 법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네.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예, 그 답변이 사실상 이제 정확하게 들으면은 오히려 그 틀린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누구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 이제 그 리포팅 에이전트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맞다 하고 주장을 하게 될 때는 길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이것이 자기네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은 빨리 지워지고 하는 겁니다만 네. 이제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궁금해하기 때문에 제너럴하게 저희들이 그 기간을 봤었을 때는 보통 짧아도 한 6개월, 네. 그리고선 이제 1년 이상 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나쁜 기록이 일단 지워졌다가 이게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시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이렇게 크레딧 교정 회사라든가 또는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크레딧을 고쳤는데 내가 그 고친 기록이 다시 나와버리더라. 그러니까 네. 저 사람들은 일종의 그 뭐 이제 사기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임시방편이다. 많이들 뭐 이렇게 하시죠. 얘기를 예, 하죠. 예. 그런데 그 실제로 거꾸로 말한다면은 그분들의 그 기록이 법정 연한 7년에서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워지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맞지가 않는 거였죠. 네. 그렇지만 그것을 지워졌었을 때 그 크레딧 리포팅 회사들이 우리가 클레임을 했으니까 일단 지웁니다. 네. 그렇지만 그들도 전산화 작업에 의해서 역시 이것이 맞다 하는 것이 나중에 또 나타날 수도 있죠. 뎁터들한테서 이렇게 또 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올리고 네. 이제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거를 왜 또 이렇게 나타났느냐 하면서 이제 다시 또 클레임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한 3번 이상 정도 이렇게 우리가 클레임을 하게 되면은 그들도 그것을 계속 이제 견지하고 있지는 않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크레딧이 좋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혜택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우리가 모르는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크레딧을 갖고 계셨을 때 좋은 점은 뭐 지금 일반적으로 갖고 계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요즘 같은 때는 그 아파트먼은 그 이제 렌트를 들어가고 집에 어떤 렌트를 들어갈 때도 네. 무조건 다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조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요. 네. 일반인 그 랜로드들이 그렇지만 그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정식의 절차를 거쳐서 트랜스 유니온이라든가 이런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한테 그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점수가 700점 이하로 하게 되면은 랜로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꺼려지게 됩니다. 원래 불안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직장 어플라이 할 때도 이제 직장 회사에서도 그 소셜 스큐리티를 달라고 하면서 내가 뒷조사를 할 수가 있다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네, 네. 그러한 생활 부면에서도 그런 네. 것이 필요하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크레딧 리포팅 업체가 세 곳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데 그것뿐인가요? 안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진짜 세 군데인데요. 네. 미국에서 그러한 그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트가 한 20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그 중에서 그 세 컴퍼니가 제일 잘 돼 있고 하니까 많은 회사들과 또 랜로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이런 크레딧 조사를 필요로 하는 컴퍼니라든가 사람들이라든가 얼가니제이션이라든가 국가기관들이 그 세 컴퍼니를 많이 이용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에코이펙스가 문제가 돼서 에코이펙스라는 그 컴퍼니는 좀 다운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우리가 아주 정말 중요한 이 크레딧 관리하는 법, 또 새로운 면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사회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크레딧 잘 지키기, 또 훼손됐을 때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1, 2부에 걸쳐서 자세한 점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패라리걸 컨설턴트로 있는 케니스 김 사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